첫 번째 질문. 생산구역의 숨겨진 규칙에 관한 거야. 3일 연속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규칙 이면의 진실은 무엇일까? 점심시간 30분 전이 되면 의무실은 항상 텅 빈다고 했어. 그 시간에 수간호사 시그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 폰타 회사의 홍보원은 몇 번이나 좌절을 맛봤어. 특별 허가 쿠폰의 가치를 얕봤기 때문이지. 공작은 특별 허가 쿠폰의 가치를 모르는 바보들이나 폰타의 신제품을 살 거라 여겼고, 시그위는 늘 생산구역 근처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 아마 인간의 신체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폰타 회사 직원의 정보에 따르면 아직 이름도 포장도 정해지지 않은 신상품의 첫 시음 행사가 진행 중인데, 그 이유는 개발부서 인원들조차 이 신제품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지. 연구 노트에는 멜리진이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은 인간과 편차가 있다. 따라서 수많은 사물에 대한 멜리진의 미적 감각은 인간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었어. 콜린스 씨는 격투기 대회가 폰타 회사 후원 덕에 개최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폰타 회사 역시 나름의 목적이 있었을 거야. 폰타 회사의 홍보는 시그위는 늘 생산구역 점심시간 30분 전이 되면 의무실은 항상 텅 빈다고 했어. 그 시간에 수간호사 시그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 연구 노트에는 멜리진이 그렇구나. 이해했어. 그렇게 된 거였구나. 생산구역에 숨겨진 규칙은 3일 연속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만약 규칙을 어기면 3일째 점심 식사 때 특별 메뉴에 이상한 고기가 나오지. 처음엔 그 고기가 실종된 사람들과 연관된 줄 알았지만 사실 그건 수간호사 시그윈이 준비한 거였어. 시그윈은 늘 생산구역에 가서 사람들의 상태를 관찰해. 그래서 3일 연속으로 일에 지친 사람이 있으면 시그윈에게 발견되지. 수간호사로서의 책임감과 모두를 아끼는 마음에 시그윈은 점심시간 전 특별 허가식당에 가서 직접 지친 사람을 위한 특식을 준비했어. 좋은 마음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지만 시그윈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지 않았어. 하지만 멜리진이라는 종족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미적 감각은 인간들과 커다란 차이가 있었지. 그래서 특별 메뉴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든 애정은 느끼지 못하고 괴상하다고만 여긴 거지. 어때? 정답이야? 나쁘지 않네. 시그윈의 일뿐만 아니라 의도까지 간파했군. 인간을 향한 수간호사의 사랑이 헛되진 않았나 보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격투기장의 숨겨진 규칙에 대한 거야. 두 선수의 티켓을 모두 사면 안 된다. 그 이면의 진실은 무엇일까? 시그위는 늘 생산구역 점심시간 30분 전이 되면 연구 노트에는 멜리진이 폰타 회사 직원의 정보에 따르면 아직 이름도 포장도 정해지지 않은 신상품의 첫 시음 행사가 진행 중인데, 그 이유는 개발부서 인원들조차 이 신제품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지. 콜린스 씨는 격투기 대회가 폰타 회사 후원 덕에 개최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폰타 회사 역시 나름의 목적이 있었을 거야. 폰타 회사 직원의 정보에 따르면 아직 이름도 포장도 정해지지 않은 신상품의 첫 시음 행사가 진행 중인데, 그 이유는 개발부서 인원들조차 이 신제품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지. 폰타 회사의 홍보원은 몇 번이나 좌절을 맛봤어. 특별 허가 쿠폰의 가치를 얕봤기 때문이지. 공작은 특별 허가 쿠폰의 가치를 모르는 바보들이나 폰타의 신제품을 살 거라 여겼고, 좋아, 알아냈다. 이것도 별거 아닌 일이었네. 격투기장에 숨겨진 규칙은 두 선수의 티켓을 모두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다음날 아침 이상한 핏빛 액체가 담긴 소포를 받게 되지. 병 속의 액체를 처음 봤을 땐 어쩐지 실종된 선수와 관련된 게 아닐까 싶어서 무서웠지만 사실 그건 아직 이름도 포장 방식도 정해지지 않은 폰타 회사의 신제품 샘플이었던 거지. 피처럼 생긴 음료라니.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그래서 폰타 회사 직원들은 먼저 시음 홍보를 진행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로 했어. 그래서 메로피드 요새의 격투기 대회를 후원하고 그걸 빌미로 시음 홍보를 하려 했는데 공작이라는 벽에 막혀버린 거지. 특별 허가 쿠폰이 메로피드 요새에서 얼마나 귀중한 물건인데 그 가치를 모르는 바보나 폰타 회사의 음료를 사 먹을 거라고 공작은 생각했지. 그리고 한 시합에 두 선수의 티켓을 동시에 사는 사람은 그 조건에 맞는 바보였던 거야. 그렇게 확실히 조사를 하다니 노력은 인정해야겠어.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폰타 회사의 홍보원은 쓸데없이 혓바닥이 길군. 그쪽과의 협력은 재고해야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의무실의 환자들과 우리 수간호사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아직 우리가 조사 중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릴 놀리는 거야? 넌 처음부터 그 애들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어!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야! 괜찮아? 어이쿠 위험해라. 정확히 맞힌 덕에 살았네. 고마워. 별거 아니에요, 공장님. 시그윈? 이 총은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제법 쓸만해. 시그윈... 당신... 그런 게 아니야. 단지 난 메로피드 요새의 일원이니까 메로피드 요새를 지키는 게 내 의무인 거지. 처음 느비에트님이 날 메로피드 요새로 보내실 때 내 임무는 이곳 사람들을 돌보는 거라고 하셨어. 난 내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이야. 린이랑 다른 애들도 죄수니까 이곳의 일원 아니야? 왜 걔네들은 안 돌보는 건데? 그치만 난 느비에트님의 말대로 사람들을 보호한 것뿐이야. 아니었으면 지금과는 달랐을걸? 그건 공장님이 보증해줄 거야. 그렇죠, 공장님. 에휴, 수간호사한테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 몇 분만 더 기다려줄 순 없었어? 어차피 시간도 다 됐잖아요. 공장님은 가끔씩 이상한 짓을 하신다니까. 나중에 설교 좀 해야겠어요. 대체 무슨 소리야? 시간이라니! 그 애들은 풀어줘. 대신 날 붙잡으면 되잖아. 감동적이네. 우리 딱 1분만 더 볼까?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에휴, 알았어. 다들 좀 진정해봐. 곧 손님 두 분이 도착할 테니까. 난 차 좀 마시고 있을게. 수간호사, 리넷 좀 부탁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좀 지나갈게. 이런 클로린드 씨. 그건 내 방문인데. 프레미네? 프레미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클로린드가 여기서 나와? 일이야. 리니 씨, 아까는 공격해서 미안해. 마취 침 효과는 곧 사라질 거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어째서 프레미네가 바다로 갔던 게 아니었어? 어째서 이런 일이... 안면 홍조의 빠른 맥박. 원시 모태바다의 물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야. 뭐라고? 자리 좀 비켜줘. 프레미네 씨를 살펴봐야 하니까. 공장님, 나머지 일은 부탁할게요. 자세한 건 내가 클로린드 씨랑 얘기를 끝내고 너희가 프레미네를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보낸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 표정은 뭐지? 이 정도면 충분히 빨리 돌아온 것 같은데. 제 시간에 딱 맞춰서 감탄한 것뿐이야.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시그윈이 리니를 한 번 더 쏘아야 했을걸? 바깥쪽 상황은 어때? 수질이 바뀌었어. 예상대로 원시 모태바다의 물 농도가 뚜렷하게 상승했어. 나처럼 잠깐 동안만 물속에 있는 건 괜찮지만 조금만 더 오래 머무르면 저렇게 될 거야. 어느 위치에서 발견한 거야? 파이프 끝자락에 버려진 구역.
입수 지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 생각보다 가깝네. 아무래도 프레미네는 금방 이상 징후를 발견해 돌아오려 했었나 봐. 문을 닫은 게 정답이었어. 한 명만 더 나갔어도 구할 수 없었을 거야. 난 좋은 의도였다니까. 아무도 안 믿네. 느비에트 씨라면 믿었을지도. 최악의 결과 속에서 좋은 동기를 분석해내는 인물이니까. 관두자. 관둬. 차나 한 잔 줄까? 난 됐어. 네가 마시고 싶으면 그냥 그렇다고 해. 알겠어. 난 마시고 싶은데 같이 한잔 할래? 안 될 건 없지. 혹시 타올 없나? 머리를 좀 말리고 싶은데. 상태는 어때? 지금 보이는 증상은 단기간에 원시 모태바다의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물론 당분간은 남아서 경과를 관찰하는 게 좋아. 일단 잠시 쉬게 놔두고 조금 나아지면 의무실로 옮기자. 미안, 더는 의무실에 가고 싶지 않겠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곳의 의료용 공간은 그것뿐이니까. 메로피드 요새에서 탈출한 후에 왜 원시 모태바다의 물을 섭취하게 된 거지? 어떤 경로로? 잠깐 프레미네 씨 좀 봐줄래? 약이랑 호흡기를 가져와야 하거든. 이따가 리네 씨도 같이 데리고 올게. 리넷은 어디 있어? 괜찮은 거야? 마취침을 맞고 빈 방에서 자고 있을 뿐이야. 지금쯤 일어났겠네. 못 믿을 수도 있지만 나랑 공장님은 차랑 과자를 준비해줬어. 리니,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다들 여기 있으니까. 난 괜찮아. 어디 아픈 곳은 없어? 손발에 힘이 없기는 해. 아마 마취 후유증이겠지. 걱정 마. 다들 나왔어. 오빠, 여행자랑 페이몬까지. 프리미네? 얘는 왜? 괜찮을 거야. 일으켜 세워야 하니까 좀 도와줘. 호흡이 조금 가라앉았어. 이제 프리미네를 의무실로 데려가는 것 좀 도와줄래? 내가 할게. 리넷, 같이 가자. 여행자, 걱정되면 너도 같이 갈래? 공작이랑 클로린드가 사라졌네. 아마 차 마시러 가셨겠지. 조금 후에 공장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야. 클로린드 씨도 방금 바다에서 돌아왔으니까 잠시 쉬게 놔두자. 메로피드 요새를 맡은 후로 늘 문 뒤에 있는 게 뭔지 신경 쓰였어. 함부로 여는 건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지만 그게 뭔지 밝혀내지 않는 건 위험을 방치하는 거니까. 내가 요새를 맡은 때부터 지금까지 수문의 계기판은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바늘이 조금씩 움직이더군. 아마 어딘가에 데이터가 변한 것 같아.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마침 그때 좀 한가해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 그래서 그게 뭐였게? 합리적인 추측이군.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지만 그런 평범한 게 아니야. 온도는 계절에 따라 변하니까 온도보다는 수압일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외부에서 압력을 높여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 그러다 다른 가능성이 떠오르더군. 원시 모태 바다의 물 말이야. 그래서 그 추측을 바탕으로 나는 준비를 시작했지. 지난 이틀 동안 바늘이 또 움직였어. 거기에 그 잠수부가 돌아와서 보인 증상까지. 지금은 확실해졌어. 저 바늘이 가리키는 건 원시 모태 바닷물의 농도야. 농도라고? 하지만 여기는 해저인데?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는 지금 해저에 있는데 바닷물이 서서히 변질되고 있어.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의 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근데 우리 둘은 물론이고 느비에트 쪽 사람들도
그래도 원시 모태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그 물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눈치챈 모양이네. 맞아. 난 이 문 아래에 원시 모태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 원시 모태바다의 수면이 크게 상승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 지금 계기판은 빨갛게 된 상태야. 수문이 아직 버티고 있지만 원시 모태바다의 물은 이미 어딘가로 새어 바다로 스며들고 있어. 이대로 가면 더 이상 물을 막아내지 못할 거야. 맞아. 원시 모태바다의 물은 말 그대로 원시 모태바다에서 온 거야. 폰타인 전설에도 나오지. 만약 이곳이 뚫리면 폰타인 사람들은 모두 하루아침에 물이 되어버릴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왜 원시 모태바다 수문 위에 메로피드 요새가 세워진 거야? 여긴 누가 만든 건데? 이 일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나 보네. 솔직히 진실은 생각보다 간단할지도 몰라. 단지 내가 다시 발견하기까지 금지구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폰타인에 없었을 뿐이지. 메로피드 요새는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건립자가 없어. 이 또한 옛날에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긴 소문이야. 선대 물의 신 에게리아가 통치하던 시절 죄를 지은 폰타인이는 추방당했어. 마치 외톨이 늑대를 무리에서 쫓아내듯 범죄자를 몰아냈지. 범죄자는 그 어떤 동정도 받지 못했고 폐허가 된 바닷가에서 추위와 고통에 시달렸어. 누군가는 회개하며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 물의 신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냐고 물었지. 물의 신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말했어. 바다 밑에서 내 비밀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물의 신의 힘을 빌려 해저에 모여서는 힘을 합쳐 요새를 만들었어. 그들은 그곳에 정착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 추방자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됐어. 초창기 인원들은 죽기 전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메로피드 요새를 다른 추방자에게 넘겨줬지. 선대 물의 신이 멀리서 지원해준 덕에 추방자들의 요새는 점점 커져갔어. 바다 밑바닥에 자리한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메로피드 요새는 죄인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지.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메로피드 요새를 감옥이라 부르지 않아. 그들은 믿고 있거든. 자기들은 죄값을 치르고 있고 언젠가 그걸 모두 갚고 나면 다시 자유로워질 거라고. 하지만 이후 사람들은 메로피드 요새가 고독한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이곳의 삶에 익숙해질수록 물 위의 세계는 낯설어져만 갔지. 형기가 끝난 후 일부는 떠나고 일부는 남았어. 남은 자들은 아무 한가한 직책을 맡고는 말라 비틀어진 자기 영혼이 고대의 비밀과 함께 흘러가도록 내버려뒀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메로피드 요새가 어떻게 탄생한 건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저 이곳이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범죄자들이 갈 곳이라 여길 뿐이야. 가끔 나이든 연구원이 죄를 짓고 와서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는데 나는 어떤 늙은 역사학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다른 사람들은 이걸 노인네의 망상 정도로 치부하고 있지만 하지만 넌 알고 있는 거지? 그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맞아. 그 예언처럼 언젠가 이 수문이 터져나가는 날 모두가 물에 녹아버릴 거야. 굳이 말하자면 별로.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게 예언과 일치하고 있지. 예언이란 건 짜증나는 놈이야. 듣기만 해도 패닉에 한 번 빠지고 징조가 보이면 또 한 번, 실제로 일어나면 또 패닉에 빠지지. 일단 자리를 옮기자. 보여줄 게 있거든. 여기야. 공장님, 마침 잘 오셨어요. 최신 데이터가 지금... 잠깐만 주리에 다른 사람이 있잖아. 에? 쥐리에랑 루르빈이잖아. 괜찮아. 이 둘은 이미 우리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네? 누구에게도 계획을 발설하면 안 된다면서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잖아. 이 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확실히 저기는 느껴지지 않으니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소개하지. 이쪽은 쥐리에, 폰타인 과학원의 최고급 인재 중 하나야. 전에는 에드윈 밑에서 일했는데 에드윈이라고 알지? 에드윈은 폰타인 과학원을 통째로 폭발시켜버린 녀석이야. 공인된 미친놈이지. 하지만 넌 이곳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게 이상할 건 없지. 에드윈은 주로 아르케 광석과 중력 장치를 연구했는데 쥐리에는 그의 조수로서 관련 기술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 기술 고문으로 고용했어. 설마 메로피드 요새를 날려버릴 생각이야? 그거 멋진데? 절로 그 광경이 떠올랐어. 저도 가슴이 뛰네요. 여러분 선 넘지 마세요. 이쪽에 성실한 루르빈 씨도 내 기술 고문이야. 공교롭게도 쥐리에는 에드윈의 조수였고 루르빈은 쥐리에의 조수였지. 그게 가능하다고? 봐!
다들 이렇게 묻잖아. 너희들 사실 일을 핑계로 연애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공장님, 우리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치지 않은 이상이야. 아이고,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 자, 날 따라와. 또 올라가는 문이 있어. 자꾸 그렇게 감탄해주면 메로피드 요새에 대한 불필요한 자긍심이 생길 것 같은데. 헤헤, 난 진짜 굉장하다고 생각한 것 뿐이야. 절차가 좀 더 필요하거든. 잘 봐. 커다란 배인가? 게다가 여기는 처음 보는 공장 구역인데 어떻게 된 거야? 폰타인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별로 잘 몰라. 그럼 레무리아 이야기는 아직 모르겠군. 간단히 말하자면 고대 폰타인은 레무리아 왕조가 통치했어. 전설에 따르면 레무리아 황제 레무스는 계시를 받고 황금벌로 변신한 예언자 시비를 찾아갔어. 그리고 황금벌과 함께 커다란 함선 포르투나호를 이끌고 바다 위에 자신의 나라를 건설했다고 하지. 그는 나라의 국호를 레무리아라 명명하고는 포르투나호를 타고 새로운 섬과 부족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제국에 통치하여 두었어. 그 이야기에도 배가 나오네? 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배가 있지. 사람들은 배가 모두를 희망으로 인도한다고 믿거든. 너도 그렇게 믿어? 나는 반신반의랄까. 하지만 너도 봤다시피 내겐 공장 단위의 재료와 기술 그리고 인력이 있잖아. 그럼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그래서 처음 저 수문 아래에 원시 모태 바다가 있을 수 있겠다고 추측했을 때부터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전설 속의 포르투나호에서 영감을 받은 거야? 재앙이 코앞인데 폰타인에 이 정도 수단은 있어야지. 여기 죄수들이 배 뒤에 숨겨진 재앙에 대해 알면 진짜 재앙이 오기도 전에 폭동으로 메로피드 요새를 파괴해버릴 테니까. 관리자로서 그런 무모한 짓은 할 수 없지.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차 3잔 분량은 말한 것 같은데 더 궁금한 거 있어? 없는 것 같네. 그럼 돌아가자. 바래다 줄게. 여기부터는 너희끼리 가. 고마워. 천만에. 다만 명심해. 정보를 공유할지 말지는 너에게 달렸어. 그리고 네 행동이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줄 거야. 알았어. 잘 고민해 볼게. 좋아.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하겠어. 우리 돌아왔어. 어서 와. 차 한잔 할래? 넌 어째 공작이랑 똑같냐? 맨날 차를 마시고. 그거 말인데 방금 전에 생각난 게 있어. 마취되어 있는 동안 희미하게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 찻잎, 찬물, 찻잔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라이오슬리와 시구인이겠지. 남자랑 여자 목소리였으니 그럴 거야. 그런데 정말 끝까지 차 얘기만 하더라. 난 여기 분위기가 잘 이해가 안 돼. 여행자 페이몬, 진실에 대한 건 전부 들었지? 응, 공작이 다 설명해줬어. 그럼 어디 답을 맞춰볼까? 좀 쉬니까 많이 나아졌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시그윈 씨도 다른 일로 바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얘기하자. 좋아. 그럼 나부터 가설을 세워볼게. 나도 스스로 3가지 질문을 던져봤어. 우선 프레미네는 왜 원시 모태바다의 물에 영향을 받았을까?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원시 모태바다가 실은 메로피드 요새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벌써 그 정도까지 맞추다니. 역시 리니아. 2번째는 라이오슬리의 급격한 태도 변화야. 처음엔 나 몰라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빨을 드러낸 걸까? 꽤 오래 고민해봤는데 처음부터 우인단을 감시하고 있었으면서도 우릴 내버려둔 건 아마 우리가 타르탈리아님을 찾아내길 바랐기 때문일 거야. 게다가 메로피드 요새는 폰타인 심판청 소속도 아니고 느비에트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어. 라이오슬리는 사각지대의 왕인 셈이지. 메로피드 요새가 타르탈리아님의 실종을 모른 척하면 아버지는 그걸 빌미로
폰타인 당국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양측이 대치하게 되면 라이오슬리는 활동 공간을 확보하게 돼.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의무실의 비밀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대체 그게 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너 머리 진짜 좋구나. 고마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만약 라이오슬리에게 계획이 있다면 그건 뭘까? 지금은 그 계획이 바닷물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클로린들을 불러왔다는 것밖에 모르겠어. 이 정도는 부족해. 의무실 가리막 뒤에는 비밀 통로가 있을 수 있고 아무나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숨겨놨을 수도 있어. 게다가 아버지와 교섭할 카드까지 있는 것 같아. 정보가 너무 적어서 더는 모르겠어. 하지만 너는 내 의문을 풀어줄 수 있겠지? 설마 그랬을 줄이야. 바다가 예언대로 모두를 집어삼킬 거야. 라이오슬리가 아버지를 만나려 한 것도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였던 걸까? 기억하지? 내가 아버지는 벽난로의 집을 뿌리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고 했잖아. 하지만 라이오슬리가 그걸 어떻게 한 거지? 사실 거기까진 몰랐지만 그냥 아버지를 설득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단판이라고 한 거고. 그래, 맞는 말이야. 네가 우려하는 게 뭔지는 잘 알겠어. 어떻게든 이 정보를 아버지께 전해드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네 편이야. 너와 페이몬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 네가 없었으면 우린 지금 여기 있지도 못했을 거야. 나중이라도 도움이 필요해지면 언제든 벽난로의 집으로 와. 너희에겐 달가운 얘긴 아닐 수도 있지만 함께 많은 일을 겪은 만큼 우리 셋은 너희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어. 나도야. 정말 고마워. 중요한 순간에 오빠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준 것도 난 말 안 해줄 줄 알았어. 에이, 갑자기 왜 그래? 어색하게. 너는 강하니까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덕분에 엄청 마음이 놓이네. 나 배고파. 피곤할 텐데 얼른 가서 뭐라도 먹어. 좋았어. 그럼 우리 먼저 가볼게. 내가 좀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 맨날 나한텐 항상 강한 척하지 말라면서 왜 너희도 똑같이 굴어?